네,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전기기기 그 중에서 직류회전기기인 직류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직류발전기의 이제 종류와 특성 중에 마지막 부분 직류발전기의 부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직류발전기의 고장 또는 수리 점검이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해서 병렬 운전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 병렬 운전을 할 때에 직류 발전기 어떤 조건이 있어야 직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직류 전동기의 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구조는 같아요. 구조. 예. 그러니까 생긴 게 똑같이 생겨 먹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계자도 있고 전기자도 있고 브러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조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직류 전동기의 뭐 이론 중에서 원리 정도 배우고 이제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38페이지서부터 이제 직류 전동기의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직류 전동기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전기 에너지를 써가지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모터들은 다 전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발전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헤어 드라이기나 물론 그 친구는 직류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자동차를 우리가 미니카를 굴릴 때에 그런 어떤 모터들 그게 전부 다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냐. 네, 그게 바로 전동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 결과가 바로 운동력, 회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정의할 때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전기를 써서 즉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켜 준다? 운동 에너지. 즉 전기를 써 가지고 회전하는 어떤 뭐 회전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죠, 보통 모터니까. 그래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전기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의 원리,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예요? 직류 전동기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류 전동기 아니 전동기의 원리는 뭘까? 그걸 보면 우리가 1학년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바로 전동기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냐?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을 뭐 쌍권총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왼손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뭐냐?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그림입니다. 요 검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면 코일이 회전하는 운동력 또는 힘은 어떻게 작용하냐? 엄지손가락으로 작용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업 면접이나 아니면 대학 면접에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손가락 들고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자기장 영역 안에 도체가 있다면 그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뭐가 발생한다? 회전력이 발생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체에 뭐를 주입하면 전류, 즉 기전력을 주면 전류를 주면 그 도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자속 밀도를 B라고 하고 이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코일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자기장하고 이 도체가 이루는 각도를 뭐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 BIL 사인 세타로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외운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은 회로에 대한 문제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다만 전동기의 회전 원리는 뭐라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예요?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결과물 뭐예요? 네, 그렇죠. 회전력, 운동력이 발생한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39페이지를 넘기면 요런 이제 각 도체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시간이 나실 때 손가락을 한번 대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류 전동기의 원리 오늘 학습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가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원리가 뭐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냐? 자기장 영역 안에 있는 도체에 전류를 흘리면 뭐가 발생한다? 네, 회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학습 목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에 보면 이제 직류 전동기의 역기전력과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전기자 반작용 우리가 발전기에서도 배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역기전력이라는 것이 갑자기 새로 튀어나왔죠. 발전기 배울 때는 유도 기전력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역기전력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역기전력이 뭔지 우리 한번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하죠. 자, 역기전력이 뭐냐? 역기전력은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발전되는 기전력. 가만히 읽어보세요.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기전력이 발전된다.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발전기 아닌가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역기전력은 이제 전동기가 회전할 때 선생님이 밑에다 적어놨어요. 전동기가 회전할 때에는 전기자가 회전하겠죠, 당연히. 예, 왜냐면 직류기는 회전 전기자형이니까요.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계자의 자속과 이렇게 계자의 자속을 끊어내면서 이제 돌게 되죠. 근데 이 현상은 바로 전동기가 회전하면서 동시에 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동기가 회전하면서도 안에서 무슨 힘이 생긴다? 예, 안에서 또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전력인 역기전력, 전동기가 회전할 때 전기자 내부에 생성되는 이 역기전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기전력, 똑같이 유도기전력하고 똑같이 E라고 불러요. 이 역기전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동기에 입력되는 단자전압. 예, 우리가 전동기는 전기를 소모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죠 아까? 예, 전기를 사용해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전동기에 전압을 주면 그 단자 전압의 극성과 반대로 역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밑에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역기전력은 전기자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뭔가 전류의 증가나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요? 그렇죠. 렌츠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역기전력은 이런 형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역기전력은 도대체 그러면 이제 전동기가 회전하면서 전기자에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발전하는 역기전력의 크기는 어떨까? 알아봤더니 우리가 발전기에서 배웠던 유도기전력 E는 60A분의 피자 파이 N, 요거는 식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유도기전력의 식 60A분의 피자 파이 N은 분명히 외우더라고 했던 게 이 역기전력에서 그대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60a분의 pz 이것은 기계적인 상수니까 k로 치환하면 결국에는 식이 k-n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전기를 써가지고 회전하는 건데,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속도가 센 게 일반적으로 힘이 셀까요? 속도가 약한 게 일반적으로 힘이 셀까요? 그렇죠. 속도가 센 게, 만약에 맞으면 아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도에 대한 거, 이제 전동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회전하는 힘, 전문 용어로는 토크라고 하는데 그 토크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역기전력은 어쨌든 전동기가 회전하면 회전할 때 전기자가 계좌의 자속을 또 끊어내면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을 역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역기전력의 방향이 지금 나오는 회로도가 있는데, 그럼 역기전력은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특성 같은데, 뭐 이거 지금 보면은 약간 타여자 같은 느낌이 들죠? 예, 타여자로 회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나오는 역기전력은 단자전압 에서 뭐를 빼요? 예, 전기자 권선에서 그 전압 강화된 성분을 빼면 역기전력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단자전압, 전동기에 공급한 단자전압이 크겠느냐, 아니면 회전할 때 발생되는 역기전력이 크겠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뭐가 클 것 같아요? 단자전압이 클까요? 내부에서 생기는, 전기자 내부에서 생기는 역기전력이 클까요? 예. 단자전압이 크죠. 여기서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전기는 전기자 내부에서 발전돼서 밖으로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발전기 때는 유도 기전력이 단자 전압보다 컸지만, 반대로 지금 전압을 공급받는 부분은 어디예요? 단자 전압에서 전동기가 전기자 쪽으로 전원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동기는 단자 전압이 역기전력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의 원리, 무슨 법칙이었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 다음에 역기전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이제 하나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역기전력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왔는데, 역기전력의 식은 뭐하고 같았어요? 발전기 유도 기전력의 식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 강의를 충실히 따라오시다 보면 외울 것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